행정안전부가 공무직 인건비 지침을 내놓은 가운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은 무산되고 연봉 상승은 1%에 그치는 등 공무직 처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간 기업이 국내 최초로 상업용 발사에 도전합니다. 고흥이 국내 우주항공산업기술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폐교된 지역대학의 건물이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됩니다. 청년 교육과 창업을 돕는 글로컬 플랫폼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전남 해상풍력 인재 양성 사업에 180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남 8개 대학과 지역 혁신기관이 앞으로 6년 동안 손을 맞잡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공무직 인건비 지침을 내놓으면서 공직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인건비 예산을 초과해서 쓰면 벌칙을 적용하겠다는 내용 때문인데요. 이 벌칙 때문에 신규 채용이 무산되고 연봉은 1% 상승에 그쳐 전국 공무직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무기계약직으로 운영되는 공무직. 공무직은 지자체 모든 실과에 두루 배치돼 있고 환경미와 같은 현장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인 1조 업무가 대다수인데 올해부터 업무가 크게 가중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인건비를 초과하면 벌칙을 적용하겠다는 지침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를 알맞게 쓰면 예산을 더 주고 초과해서 쓰면 예산을 깎겠다는 지침입니다. 전국 지자체들은 벌칙을 피하기 위해 공무직의 연봉 상승분을 줄이고 퇴직자가 발생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공무직 근로자는 8,366명, 올 들어 754명의 결혼이 발생했지만 신규 채용은 없었습니다. 지자체 대부분이 결혼을 그대로 비워놨고 일부만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시킨 겁니다. 진도군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연봉 상승률이 1%에 그쳤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조는 공무직 인력 감축과 외주화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 폐지하라. 행정안전부는 인력 감축, 통폐합, 외주화가 담긴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즉시 개정하라. 논란이 들끓자 행안부는 일부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서 3% 정도는 초과해도 벌칙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공무직 노조는 이 자율 운영 범위로는 결원이 다 채워질 수 없다며 벌칙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공공노조의 전국 동시다발 집회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7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총파업을 단행해 벌칙 제도가 불러온 역효과를 낱낱이 알리겠다는 전국 지자체 공무직들. 행정학 교수들은 정부의 건전재정 관리와 공무직 처우 개선 모두 필요한 게 현실이라며 정부의 절충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올 하반기 우리나라 민간 기업이 국내 최초로 상업용 발사에 도전합니다. 이를 위한 발사체 최종 시험을 전남 고흥에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고흥의 민간 우주발사체 종합시험장이 들어서면서 앞으로 국내 우주항공 산업기술의 도약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올 하반기 브라질에서 발사될 한빛나노 1단부입니다. 한빛나노는 국내 우주발사체 개발 기업인 이노스페이스가 자체 제작한 소형 발사체로 최종 발사 전 단 인증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최초 상업용 발사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이곳은 새롭게 조성된 고흥 민간발사체 종합시험장. 축구장 4개를 합친 면적에 발사대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설비와 발사체 단조립시설, 연료 저장소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내년 말 고흥에 들어설 민간 우주 발사장을 고려해 발사체 종합 시험장을 조성했습니다. 발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사 횟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데 현재 국내에는 민간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발사장이 없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위성체 시험과 발사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고흥의 가능성에 주목했다고 말합니다. 현재 민간 발사장 구축이 완료되고 나면 고흥에서 발사까지 수행을 함으로써 개발, 생산, 발사까지 이르는 모든 활동들을 고흥에서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수 인력 유치, 지역 대학과의 기술 협력, 또 지역 경기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흥에서 위성체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오는 2027년. 벌써 민간 발사체 발사장 운영 첫해 22기, 이듬해 41기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우주항공 산업 분야 거점을 목표하는 고흥군은 발사체 종합 시험장과 앞으로 들어설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기업의 연구 개발과 실증 시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술 개발, 민간 우주 기술 개발이 되고 또 우주 센터하고 이렇게 연결이 해서 아마 이곳이 우주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조 6천억 원 규모의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맞춰 기업들의 기술 개발 거점으로 주목받는 고흥군의 기반 마련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해상풍력 인재 양성 사업에 180억 원을 투입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인재 양성과 사업은 전남과 전북을 중심으로 8개 대학과 2개 지역 혁신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며 앞으로 6년 동안 180억 원이 지원됩니다. 주요 사업은 에너지 관련 교육과정 공동개발과 지역 에너지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 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입니다.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단지가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ENS는 지난 16일부터 전남 신안군 자운도 북서쪽 해상에서 이른바 전남 해상풍력 1단지 가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전 규모는 96메가와트로 약 9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강진군이 지역의 한 폐교된 대학 건물을 청년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4차 산업을 기반으로 청년을 교육하고 창업을 돕는 이른바 글로컬 플랫폼을 만드는 건데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희원 기자입니다. 한때 지역 청년들의 배움터였던 강진성화대학교. 학생 수 감소와 재정 문제로 지난 2012년 문을 닫았습니다. 23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로 10년 넘게 방치됐던 이 공간은 청년들의 교육과 창업을 돕는 곳으로 새로 꾸려집니다. 강진군이 사업비 330억 원을 들여 2024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청년 글로컬 플랫폼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성화대 건물에 실감 미디어 체험관과 입주기업 거주 공간, 4차 산업 강의실 등이 들어섭니다. 특히 실감 미디어를 비롯해 스마트팜 같은 농업 AI 기술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정과 실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드론 개발과 인공지능 등 4차 산업기업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목포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창업을 준비하거나 시작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캠퍼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바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농어촌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들을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교육 이후 우수 인력이 수도권 등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기업 유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일자리 창출과 관련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데 현재 기업 7곳이 입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진군은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과 세금 감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금 감면이라든지 공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대부분 지자체에 오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정주 여건이 좀 마련되지 않아서인데 저희는 성화대 가장 꼭대기층에 숙박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청년 일자리부터 지역 정착까지 청년 글로컬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청년 유입의 해법이 되기 위해 지역과 기업, 그리고 행정의 밀도 있는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최근 전남 영암의 한 조선소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최초 발견된 장소에서 그대로 쓰러진 것인지 추락한 것인지를 놓고 수사기관과 사측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A씨가 선박 내부에서 작업을 하다 계구부로 떨어졌고 계구부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업체 측은 당시 A씨가 어떤 물건을 가지러 내려갔다가 그대로 쓰러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영암의 한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던 선박 안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고 지난 21일 오전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비를 투입해 목포역의 구조를 바꾸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목포역을 임성직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 유창훈, 이형환, 정재훈 의원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오랫동안 준비한 목포역 대개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발표한 역 이전 공약은 지역사회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포역이 이전되면 원도심 공동화가 가속화하고 기존 도시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선거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전남의 어르신 돌봄 종사자들이 21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전남 어르신 돌봄 종사자들은 22일 전라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우리가 풍요를 누리는 건 어르신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지만 정작 어르신들은 막대한 간병비와 가난에 허덕이며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이 후보가 통합 돌봄 확대와 간병비 부담 완화, 주치의제도 확대 등 돌봄 국가 책임제를 제시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 1일 이후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며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하거나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교육활동에 집중하는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행정 업무를 줄이고 지원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학교 현장 체험 학습과 학교 정보화 업무 지원, 교과서 배부 등 학교 현장에서 행정력이 큰 업무를 교육지원청이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또 기존 학교지원센터를 학교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장흥과 강진, 한평에서 센터를 새로 열게 되면서 72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가정의 달을 맞아 평화광장 일대에서 올해로 두 번째를 만든 해상 W쇼를 선보입니다. 목포 해양 W쇼 2차 공연은 5월 31일 저녁 8시부터 평화광장 해상무대에서 진행되고 대한민국 락 음악을 대표하는 김경호 밴드가 무대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해상 W쇼는 전체 2,000석 가운데 500석의 경우 공식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사전 예약할 수 있고 24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